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제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저는 친구 아기 돌잔치를 갔다가 제 인생에서 만나지 말았어야 할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어제 일처럼 아주 생생하기만 한데요. 돌잔치 내내 행복한 친구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언제가 돼야 저렇게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고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아이를 낳고 힘들어 죽겠다고 볼멘소리를 했지만 저에겐 그냥 행복한 아우성을 치는 것으로 보였죠. 왜 그런 심리 있잖아요.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하면 나도 결혼하고 싶고 친구들이 애를 낳으면 나도 그러고 싶은.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냥 친구의 모든 것이 부럽고 샘이 났었어요. 사실 이런 부러움의 시작은 아픈 과거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모두 잃어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였어요. 그래서 뭐든 저 혼자 감당해야 했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억척을 떨어가며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 거리며 살아야 했고요. 학교 다닐 땐 공부를 그렇게 했고 직장에 들어갔을 땐 일을 그렇게 독하게 죽기 살기로 했어요. 덕분에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좋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갈 수 있었죠. 또 취직한 후에는 입사 동기보다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었고요. 늘 매사 이렇게 억척을 떨다 보니 주변에서 저를 오래 본 친구들은 뭘 그렇게까지 하고 사냐고 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 것도 제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항상 불안해서 생존 본능처럼 하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매사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20대 젊은 나이에도 또래보다 연봉도 높고 30살 즈음엔 돈도 제법 많이 모아서 그간의 불안에서 점차 해방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딱 하나, 여전히 제 옆에 누군가가 없다는 것이 늘 마음 한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내가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지면 누가 나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만약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할 가족이 없을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살면서 일어날 확률도 거의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며 불안을 키워갔고 저의 마음이 이렇다 보니 내심 결혼을 빨리 해 내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마저도 친정이 없는 고아라는 것이 마음에 걸려 누군가를 만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어렵게 연애를 시작해도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저를 쉽게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서 연애와 결혼 쪽엔 어쩐지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친구의 돌잔치 중 자꾸만 누군가와 시선이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쳐다라도 보려고 하면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면서 얼굴까지 빨개지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진짜 별로였는데요. 평소 그렇게 외모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면 호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동네 아저씨처럼 생겨서 영 아니었고 자꾸만 눈이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나중엔 아예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친구의 돌잔치가 끝날 무렵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저 짧은 문장 하나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외모도 외모지만 자신감이 없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돌잔치의 주인공인 친구의 남편이 다가오더라고요. 곧이어 제 친구까지 남편을 돕기 위해 구원투수처럼 다가왔어요.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까지 숫기가 없진 않았는데 전에 제 와이프 SNS에서 미진 씨 사진을 보고 자기 이상형이라고 하더니 실제로 뵙고 긴장했나 봐요. 미진 씨,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가서 간단하게 한 잔 어떠세요? 그래 미진아, 같이 가서 우리끼리 2차 하자. 저는 솔직히 대놓고 남편과 엮으려는 친구 내외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친구는 저에게 몇 안 되는 소중하고 친한 친구이기에 계속 거절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친구네 집에 가게 됐어요. 이왕이면 제 마음에도 쏙 드는 남자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대충 있다 금방 일어나자 하는 심상으로 친구 집에 들어갔죠. 내내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친구의 집에 오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친구네 아이도 잘 보고 친구를 도와 이것저것 집안일도 참 잘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친구 내외랑 꽤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이였더라고요. 집에도 여러 번 와서 함께 밥을 먹어 친구 아이랑도 삼촌 하면서 잘 지내는 사이였어요. 미진아, 내가 전에 우리 남편 회사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있다고 했지. 그게 창훈 씨야. 뭐? 저는 속으로 넌 내 친구면서 나한테도 눈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했냐?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초면에 대놓고 나는 저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 별로다 라고 할 수 없어 적당히 시간을 때웠는데 이 남자가 술을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더라고요. 술 못 드세요? 아니요, 미진 씨 모셔다 드리려고요. 저 원래 술 잘 먹습니다. 아, 그렇다고 술버릇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처음엔 말도 잘 못하더니 시간이 지났다고 남편은 제법 제 앞에서도 말을 잘했어요. 어찌됐든 남편이 자상하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키지 않아도 그렇게 친구 내외랑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이서만 만났죠. 절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호감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밑도 끝도 없이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나?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데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예감이 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생전 처음 그런 예감이 들었고 이게 말로만 듣던 결혼할 인연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해서 남편과 3년 후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 초 봤던 남편은 봐왔던 대로 참 가정적이고 저보다 꼼꼼해서 집안일도 척척 잘했는데요. 그중 무엇보다 가장 결혼하고 좋았던 것은 남편이 저를 참 살뜰하게 챙겨줬다는 거였어요. 워낙 혼자서만 살아서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저였기에 결혼 후 저는 남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남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제가 아깝다며 남편의 어디가 좋아 결혼했냐고 묻는 사람도 덜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남편 정말 자상해. 매력 터져. 세상에 이런 남자는 우리 남편밖에 없을걸? 이라고 말했고 주변에선 이런 대답을 하는 저를 이해하긴 어렵다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참 답답했어요. 실제로 남편은 연애 초 제가 고아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도 별로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겠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자기를 만났다면 그 시간들 자기 외롭지 않게 내가 옆에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내가 자기 절대 외롭지 않게 항상 옆에 있을게. 나만 믿어. 이제부터 자기는 내가 책임질게. 세상에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남자가 어딨냐고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저와 남편도 맞지 않는 구석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자신도 빨리 아이를 낳아 제대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저에게 자꾸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야, 요즘은 둘이 벌지 않으면 힘들어. 내가 애를 안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들 맞벌이 하면서 애 다 키우는데 굳이 외벌이를 고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그랬잖아. 자긴 어릴 때부터 혼자라 늘 자기가 다 했다고. 난 이제라도 자기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무리 요즘은 대체로 아이 낳고 맞벌이 한다고 하지만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난 당신은 집에서 아이와 편하게 있고 힘들고 더러운 건 나 혼자 감당하고 싶어. 내가 말했잖아. 자기 내가 책임진다고. 누가 들으면 저렇게 좋은 남편이 어딨냐고 저한테 호강에 겨운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편하게 사는 것도 해본 사람이 누린다고 저는 앞으로 이대로라면 다시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남편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내키지 않았어요. 게다가 현재 임신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남편 편이었는지 저는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병원에선 저에게 고령 임산부라며 안정을 취하라고 권하는 바람에 저는 울며 거저 먹기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일상을 살게 된 저는 이 생활이 좋으면서도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책도 보고 여유롭게 밖에 나가 산책도 하며 쇼핑도 하니 아, 사람이 이렇게도 걱정 없이 살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를 이렇게 살게 해준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과 밖에 나가 혼자 버는 남편에게 더 잘해주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런 저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 제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에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초보 엄마인데다 딱히 도움받을 친정이 없다 보니 지치고 힘들어 남편에게 예전만큼 신경을 못 썼는데 남편은 그걸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남편은 툭 하면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왜 그래?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제가 애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몇 번 말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죠. 남편은 마치 저에게 갑질을 하듯 집안 살림이며 반찬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타박을 하더니 나중엔 저에게 자기가 주는 생활비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겠다며 가계부 검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저는 기분도 나쁘고 이러려고 나를 집에 들어 앉혔나 하는 생각에 결혼하고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요. 이 남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가만 보니까 자기는 너무 씀씀이가 해픈 것 같아. 가성비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돈 필요할 때마다 타서 써. 뭐라고? 이럴 거면 나 애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일할래. 누가 요즘 남편한테 생활비도 아니고 꼬박꼬박 돈을 타서 써? 난 싫어. 애를 맡긴다고? 자기가 그러고도 엄마야? 자기야, 부모 없이 커서 그게 뭔지 모르나 본데 애는 엄마가 봐야 정서 발달도 잘 되고 애착 관계도 잘 되는 거야. 자긴 나중에 우리 애가 정서적으로 이상하면 좋겠어?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부모가 없어서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애를 망치려고 한다는 거야? 왜 또 말이 그렇게 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솔직히 자기 돈 관리 잘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맡아서 한다는 건데 뭘 그렇게 핏대를 세워. 나중에 자기가 살림 좀 잘하면 다시 경제권 줄 거야. 저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저도 제 기준을 가지고 살림합니다. 자기 쪼잔하고 세심한 기준을 저한테까지 들이대더라고요. 이유가 어쨌든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남편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경제권을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남편과 싸워서라도 다시 직장을 다닌다 쳐도 당장은 돈이 필요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필요한 돈을 타서 쓰게 되었는데 아실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떨어지는 것들이 생기는데 나 혼자 먹고 쓰는 것도 아닌데 구걸하는 것 같아 이게 참 치사하고 돈 얘기할 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게 못해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이 부분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왜 필요해? 그리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최저가 알아봤어? 내가 밖에 나가서 힘들게 번 돈이잖아. 자기가 번 돈 아니라고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단돈 10,000원을 쓰더라도 좀 알뜰하게 쓸 수는 없어? 다른 집 와이프들은 돈 10원에도 벌벌한다고 하던데. 아니, 100원 단위, 1000원 단위도 아니고 무슨. 최저가 검색해요. 한다고요. 누구는 밖에 나가 돈 안 벌어봤나요? 그리고 제가 원해서 직장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적성에도 안 맞는 육아를 하는 건데 저는 저를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더는 참지 못하고 다시 복직을 하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복직? 요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는 해? 자기가 편하게 집에 있는 동안 세상은 변해도 아주 많이 변했어. 자기가 알던 그 세상이 아니라고. 경력도 단절된 당신을 어느 회사가 써준다고 큰 소리야. 그냥 자긴 살림이나 하면서 나랑 애 뒷바라지나 잘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의 말과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꼴에 사회생활 한다고 유세를 떠는 남편을 보니 그간 그래도 내 남편은 생긴 건 좀 아쉽지만 성격이 좋고 인격이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현실 자각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든 다시 밖에 나가 일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참 인정하기 싫지만 사회는 정말로 결혼한, 그것도 아이가 아직 어리고 경력이 단절된 저에게는 냉정했고 남편 모르게 냈던 이력서들은 줄줄이 떨어져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도 없어지고 애당초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던 남편에게 미움과 원망의 화살이 돌아갔는데요. 이윽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남편의 사탕발림에 내가 홀랑 넘어간 거지. 내 잘못이야. 하는 자책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영영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을 찾자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식 때문에 늦는다던 남편이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는지 완전히 떡이 돼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동시에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는 날이 있었어요. 처음엔 적당히 조절해서 마시지 못하고 저 정도가 될 때까지 마시나 해서 한심해 보였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에 또 남편이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네가 집에서나 큰 소리 치지 어디에서 큰 소리 치겠니? 그런데 술에 취한 남편은 저를 개슴츠레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집에서 놀라고 했다고 진짜 노냐? 그냥 폼 잡으려고 한 말인데 애가 졌다고 홀랑 사표를 쓰냐고. 요즘 밖에 나가 일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어. 지가 무슨 뽀로로인 줄 알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너만 편하게 먹고 노니까 좋냐? 저는 충격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것은 남편의 취중 진담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진심이 아니고 폼 잡으려고 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까지 나왔어요. 이쯤 되면 이 결혼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날 자기가 지난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남편은 그날 아침에도 화장대에 놓인 제 화장품을 보며 어디 나갈 데도 없는 사람이 무슨 화장품이 이렇게 많아? 그냥 얼굴 로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 이런 게 다 낭비라고. 아우 답답해. 라고 핀잔을 주고 출근했어요.
거기엔 스킨 로션, 크림밖에 없었어요. 그 흔한 에센스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새로 산 화장품도 아니고 벌써 3달도 넘게 쓰고 있는 화장품인데 어이도 없고 이젠 저에게 막말을 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시비거리를 찾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언제고 기회가 생기면 기필코 이 가정을 내 손으로 깨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에도 기회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돈 타 쓰는 것이 치사하고 더러워 제가 결혼 전 취미로 했던 재봉틀을 활용해 아이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갑 엄마에게 작아진 아이 옷을 물려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옷 정말 하나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 내가 이거 입히고 문화센터 갔더니 너무 이쁘다고 어디서 샀냐고 난리가 났어. 자기 애들 옷 만들어서 팔 생각 없어? 자기 일하고 싶다며. 그야 당연히 일하고 싶은데 에이 이게 팔리겠어? 여태 내가 한 말 안 들었어? 어디서 샀냐고 난리였다니까. 자기 애들도 입히고 싶으니까 알려달라고 했다니까. 저는 그 순간 이걸 놓치면 후회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게 모은 비상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 옷을 구입해 사이즈를 참고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처음엔 저에게 옷을 팔라고 권했던 엄마를 통해 아름아름 판매를 하다 본격적으로 블로그나 SNS를 통해 선주문을 받고 아이 옷을 제작해 판매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수입이 생기니 저는 없던 활력이 생겼어요. 남편이 뭐라 싫은 소리를 해도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 즈음 아이는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저는 아이가 없는 시간을 모두 옷 만드는 데 사용했죠. 제가 만든 아이 옷은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우리 엄마는 예쁜 옷을 많이 만들어줘서 내가 공주님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라며 딸아이가 좋아하고, 저는 남편한테 돈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게 되니 전에 없던 활력이 더 생겼어요. 1년 정도 지나자 제 순수입은 제가 직장 다녔을 때 번 월급과 비슷해졌어요.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뒤늦게 제가 1년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를 전혀 타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대로라면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없이도 아이와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작지만 옷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을 차려 함께 옷을 만들 수 있는 직원 몇 명을 뽑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워가며 브랜드를 만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그동안 꾸준히 이용해준 고객도 있고 계속 반응이 좋아 저의 사업은 매달 수익이 고공행진을 했죠. 마침내 때가 온 것 같아 남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화장품이며 옷, 그리고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에 돈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돈이라면 벌벌거리는 남편은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쓰는지 궁금하고 불안해했고, 드디어 저에게 화가 단단히 나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나 몰래 대출 받았으니? 뭐? 대출?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엔 이젠 좀 아끼는 법을 배워서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나 했는데 요즘은 아주 흥청망청 하잖아. 당신이 그럴 돈이 어딨어? 혹시 결혼 전에 쓰던 신용카드 막 쓰고 그런 거 아니야? 남이야 신용카드를 쓰건 대출을 받건 신경 꺼. 당신 돈에만 손 안 대면 되잖아. 너도 참 답 없다. 돈 타서 쓰는 게 싫어서 지금 막 나가는 거야? 나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 빚 대신 갚아줄 생각 1도 없거든? 당신이 나가서 파출부를 하던 몸을 팔건 당신 빚은 당신이 알아서 갚아. 알겠어? 아니다. 우리 이혼하자. 곧 있음 독촉장 날아오고 난리도 아닐 텐데 나는 그런 거 딱 싫어. 빚을 다 갚고 오던가 이혼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
뭐? 몸을 팔아? 이혼? 그래, 이혼하자. 당신 말대로 이혼하면 되겠네. 저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어차피 남편과 이혼하려고 던진 미끼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자신있게 말했을까요? 남편은 저의 당당한 태도에 또 금방 머리를 굴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나 몰래 복권 맞았니?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남편은 혹시나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투로 태세를 바꿔 말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부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뭐가 뭔지 모르는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은 쏙 들어갔고 저만 보면 복권일까 빚일까 하고 머리를 막 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이 남편이 제가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순순히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아이도 제가 키우면서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했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미안했지만요. 아빠가 저렇게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데 이걸 보고 자란 딸이 나중에 남편과 같은 남자를 정상이라고 생각할까봐 이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몸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저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회사고 뭐고 내팽개치고 집으로 와서 물건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는데 그 순간 저는 고맙다며 증거 사진을 찍어댔어요. 네가 복권을 맞은 게 맞지?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지. 안 그래? 복권이나 마나 당신이랑 상관없잖아. 어차피 우린 이미 부부도 뭣도 아닌데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어? 여태 내 덕에 편하게 살았으면서 상관이 없다고? 이혼하고 싶으면 여태 나한테 받아간 돈 갚고 가. 아니, 복권 맞은 거 반 내놓고 가. 돈을 갚으라고? 네가 미쳤구나. 그리고 이 동네에서 너 쫌스러운 거 지나가는 개도 알아. 그리고 내가 복권 당첨됐다고. 누가 그래? 방금 네가 말했잖아. 복권 맞은 거 나랑 상관없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지? 나 복권 맞았다고 말한 적 없거든? 빚을 졌건 돈이 생겼건 너랑 상관없다는 소리지. 네가 준 몇 푼 안 되는 돈도 1년 넘게 준 적도 없잖아. 그런데도 넌 내가 차린 밥이며 반찬 잘도 처먹더라. 여기서 지저분하게 굴 거 없고 판사 앞에서 재판할 때 얘기해. 나 할 말 아주 많거든. 그리고 방금 이 사진 너무 고마워. 덕분에 소송이 그렇게 길 것 같지 않다.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 미리 마련해 놓은 오피스텔로 갔어요. 당연히 집 밖에서 아이는 놓고 가라고 또 실랑이를 벌이긴 했는데 아이가 하나는 엄마랑 살 거야. 아빠는 무서워. 하나는 엄마만 좋아. 라며 남편을 거부하며 떼를 쓰는 바람에 의외로 쉽게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죠. 그 후 남편은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아이 옷을 팔아 돈을 제법 많이 벌었다는 말을 들었는지 소송을 하는 동안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소송을 취하하고 지금이라도 서로 마음 맞춰서 잘 살아보자고 문자와 음성을 남기며 혼자 생쇼를 하더라고요. 나중엔 그것도 듣기 싫어서 아예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소송 끝에 혼인 생활 동안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인정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림하는 저에게 1년 넘게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점 등이 유력한 사유가 되어 드디어 바라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저는 그 순간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법원을 나오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사람처럼 저를 길바닥에서 붙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소름 돋네요. 미진아, 미안해.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잠깐 돌았어.
근데 나 정말 자기 너무 사랑해. 내 진심 알잖아. 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자기만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줘. 돌았건 미쳤건 난 그동안 충분히 불행했고 앞으로 절대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는 아빠 없이 클 하나는 생각 안 해? 아빠? 엄마한테 막말하고 무시하고 돈이라고 하면 쫌스럽게 구는 아빠? 난 우리 딸이 너 같은 남자 만날까봐 무섭다. 그러니까 어줍잖게 애 팔지 말고 가망 없으니까 포기해.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제 등 뒤에서 완전히 바뀐 태도로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네. 내가 그래서 너 처음에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거야. 너는 모르지? 그래서 그렇게 돈 가지고 유세했어? 그래, 나 돈 생기니까 다시 예전처럼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좋아. 그래서 다시는 너 같은 남자랑 엮이지 않으려고. 그 얼굴로 살면서 인생이라도 똑바로 살아. 어쩜 넌 생긴 것처럼 인성도 거지 같니? 한때 네가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한 내가 돌았다. 나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절대 다시 만나지 말자. 저와 남편은 마지막까지 법원 앞에서 더러운 싸움을 하며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직도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저와 이혼 후 완전히 폐인이 돼서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 싫다는 독촉장 받으며 살고 있다더라고요. 원래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살았다고 남편의 소문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남편과 다시 엮이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도 제 사정을 듣고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뭐 알고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줬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을 선택한 건 저였으니 괜찮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아빠를 찾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감사하게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제가 본격적으로 사무실도 얻고 아이 모델도 선발해서 이젠 공방이 아닌 공장에서 옷을 만들게 돼서 엄청 바쁘거든요. 일하는 시간을 쪼개 저희 딸이랑 행복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진 않아서 이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딸한테도 아빠의 험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앞으로도 웬만해서는 남편 얘기는 안 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부디 예전에 저처럼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무시당하고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비록 고아라는 과거와 불행한 결혼을 거쳐 만들어진 지금이지만 저는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소중한 인생과 딸을 얻었으니까요. 앞으로의 제 인생은 지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